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37회 오후 모의고사 필기 문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1번 노년기 가족 관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자, 1번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자, 확대 가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정 확대 가족이 생기고 있죠. 수정 확대 가족. 2번 고부 갈등이 해소된다. 고부 갈등은 영원히 해소될 수 없죠. 왜? 세대 차이 또는 가치관의 차이로 이거는 끝까지 있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은퇴로 인해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동반자로 변한다. 4번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배우자의 상실로. 자,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상실감을 경험하겠죠.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의 출가나 자녀가 성장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족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다시 한번 조부모는 손자녀의 무슨 거? 자아 형성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꼭꼭 기억해 주세요. 2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1번 사회활동 참여를 많이 해야 되겠죠? 2번 부부간 애정 표현은 줄이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보다도 더 늘려야 됩니다. 동반자니까요. 3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점점 우울해지겠죠?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뇌를 계속해서 자극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일을 해서 치매 예방도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은 영양보조식품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단은 자연식으로 건강한 식단으로 만들면 좋죠.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3번 국제연합 UN이라고 그러죠. 유엔에서 노인을 위한 원칙 5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5가지.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독참, 보존자 이렇게 외우라 그러기도 했었는데요. 1번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자,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존엄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 예, 정답이네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독립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소득 보장돼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이다. 자, 3번은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국가 전담 아니고 개인과 그리고 또 국가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4번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해야 되겠죠. 5번 경제적 활동 지속 여부는 보호자 아니고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나 없나는 본인의 의사로 결정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산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4번 장기 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자, 재가급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집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사생활이 보장이 되겠죠. 자, 1번 가족이 선호하는 아니죠. 대상자가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겠고요. 2번 응급상황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3번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친숙한 환경이 어디죠? 바로 나의 집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종합적인 이것은 시설이고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자, 이건 건강검진 이야기니까 제가 내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과급의 장점은 다시 한번 뭐다?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면 단점은 바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5번 장기요양 기관에, 자, 기관입니다. 기관은 하면 뭐 생각나라 그랬어요? 서비스 제공해 주는 곳이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청구와 지급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하나요? 아니죠. 자, 재가는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한다? 아니죠. 장기요양보험료는 누가? 공단이. 3번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몇 프로를 부담할까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비용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관은 공단에서 그리고 보호자에게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4번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자, 비급여는 무조건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합니다. 그렇죠. 월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청구된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한다. 즉 기관이 청구하면 공단은 지급한다. 다시 한번 기관이 청구하면 어디서? 공단에서 지급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입니다. 1번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하나요?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뭐만 해요? 서비스 제공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은 다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2번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보고하고 기관이 연결해서 해결합니다. 3번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당연히 대상자의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 조절 안되죠. 이건 누가 한다? 의사가 하는 것이죠. 5번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악화됐다. 그러면 서비스를 중단하나요? 인지능력이 악화되면 보고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서비스 계획 당시에 누구의? 대상자의 습관을 꼭 반영한다. 7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인정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용계획서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질문은 인정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다른 점은 이용계획서는 뭐가 들어간다? 비용 이야기가 들어간다. 자, 1번 본인부담금. 자, 요거는 어디에? 이용계획서에. 2번 재가급의 한도액. 요것도 비용 얘기죠. 이용계획서에. 3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네, 어떤 급여를 제공해 주는지 어디에? 인정서에 담겨 있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이용계획은 이용계획서에 있겠죠. 5번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들어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서에는 급여의 종류 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유효기간 보통은 2년이라고 그랬죠.
또 안내사항, 그리고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8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학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대소변이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로 보낼 거야, 내쫓아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럴 때 맞은 건 아니니까 정답은 네, 정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9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쉼터는 말 그대로 쉼터죠. 숙식, 보호 이런 것들 제공하는 것입니다. 1번 학대 행위자의 신분조회. 신분조회는 어디서 가능할까요? 경찰서죠. 2번 보호와 심리상담. 노인의 보호와 심리상담. 정답은 2번이네요. 네, 숙식, 보호, 상담. 후견인 지정은 법원에서 하겠죠? 의학적 진단은 어디? 병원에서 하겠죠. 또 노인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정은 어디서 할까요? 네, 이것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또 발의를 해서 제정하고 하는 것은 뭐 국회나 이런 데서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쉼터, 숙식, 보호, 상담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와 상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10번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 명시할 내용. 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입니다. 기관의 회계를 무슨 상관일까요? 직원 채용 과정, 근로계약서에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임금 구성 항목, 이것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얼마를 주는지, 또 업무 범위는 어딘지, 또 기숙사가 있다면 기숙사 규칙은 무엇인지, 이런 등등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표준 서비스 상관없고 인정번호 상관없습니다. 11번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자,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사업 지원. 자,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들어감과 동시에 요원이 된다고 했지요. 장기 요양 뭐가 된다고요? 요원이 된다. 그러니까 요원을 도와주는 곳 눈치채셨나요? 정답은 네, 장기 요양 요원을 뭐하는 곳? 지원하는 곳. 장기 요양 요원을 지원하는 센터. 이것도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자, 요원을 뭐한다? 지원한다. 그래서 지원센터. 누구를? 요원을. 12번 직업윤리의 원칙입니다. 자, 1번 시설의 물품을 가져가면 안 되죠.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 안 되죠.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 신고해야죠.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업무 중 알게 된 동료라 할지라도 학대 행위를 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4번은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자, 대상자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지요.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아니고 제공 내용은 어떻게? 즉시 기록합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자, 어떻게 잘 준수했는지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면 안 되죠. 불법입니다.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면 안 되죠. 정면에서 마주보며 대화하라 그랬죠. 저렴한 복지용구를 직접 자, 이런 데 관여하지 않는다. 4번 대상자의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관찰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 사례입니다. 5번 가족과 별도의 서비스 계약 체결 절대로 안 되죠. 14번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입니다. 남자 대상자가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대상자가 일단 불편하다고 했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면 안 되고 뭔가 해 주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1번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신경을 안 썼다면 이런 말을 안 했겠죠.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이것도 그러면 서비스를 가족이 해주는 거가 되죠. 곧 괜찮아질 테니 참으세요. 이건 참으라고 하는 건, 불편함을 참으라고 하는 건 안 되죠. 4번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사정 문제죠. 정답은 5번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어떻게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라고 대답합니다. 15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했어요.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자,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할까?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대상자에게 어떻게 할까? 1번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한다. 이거는 거짓행위죠. 간식은 줄 수 없다라고 한다. 이건 협박이죠. 식사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너무 무책임하죠. 4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그렇죠. 왜? 라고 파악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왜? 왜 안 드실까? 뭐 소화가 안 될까? 아니면 틀니에 문제가 있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아니면 우울한 뭔가가 생겼나? 등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야겠죠. 만약에 어렵다면 보고해야 되겠고요. 16번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은, 자, 요통을 예방하려면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 다리를 벌리면서 물건은 이렇게 가까이 두는 동작을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번 물건은 몸에서 멀리, 가까이. 두 발을 모아, 두 발을 모으면 안 되고 벌리고. 무게 중심을 높일수록 더 허리에 무리가 가죠. 더 무릎을 많이 낮춰서 엉덩이를 많이 낮춘 자세. 무릎을 굽혀. 네, 정답은 4번이네요. 항상 무릎을 굽혀. 요거를 얼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5번 방향을 바꾼다면 허리를 틀면 허리가 고장나니까 여기 한쪽 다리를 옮기려고 하는 쪽으로 돌리면서, 다리를 돌리면서죠.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손으로 아니고 소매로, 아닌다면 뭐 휴지로, 또 아니면 손수건으로, 이런 게 맞겠죠. 2번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자, 완치될 때까지 아니고 전염력, 즉 약을 먹으면 전염력이 떨어지는데 전염력이 떨어질 때까지죠. 3번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자, 증상이 없더라도 어떻게 한다? 접촉했다면, 같이 산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라는 단어를 좀 찾으라 그러셨었죠.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 동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노로바이러스 감염된 이후에 2, 3일간 쉬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출근을 했다 하더라도 2, 3일간은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8번 전식 대상자 증상 악화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자, 금연은 좋은 거고, 복식호흡 좋은 거, 실내 운동 좋은 거, 기관지 확장제 좋은 거. 네, 나쁜 거는 고양이 목욕시키기네요. 여기는
알레르기, 고양이 털에서 알레르기 있기 때문에 천식 환자에게 고양이 목욕시키기는 좋지 않습니다. 19번 대상자가 변비를 호소하네요.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은 자, 하재를 준다? 의사도 아닌데 안 되죠. 좌약을 넣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3번 식사량을 줄인다. 자, 변비가 있을 때 식사를 줄이면 더 변이 안 나오죠. 4번 관장을 한다. 관장도 의료인이 해야 되겠죠. 5번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을 간다. 20번 심장질환 대상자가 복도 보행 중에 어지럽대요. 어떡할까요? 어지러우면 바로 주저앉아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데요. 1번 따뜻한 꿀물? 상관없네요. 바로 그 자리에 앉는다. 정답이네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뇌 손상을 예방해야 됩니다. 어지럽다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자리에 앉아서 낙상해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한다. 21번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만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그런 거라 그랬죠? 1번 체중을 늘긴다? 그러면 더 무릎에 무리가 가고요. 매일 등산? 이것도 무릎에 무리가 가고요.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네, 규칙적으로 수영,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입니다. 정답은 수영입니다. 수영 말고 또 뭐가 있었죠? 평평한 흙길 걷기, 그리고 체조 이 세 가지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시험에 이 세 가지는 다 뭐와 관련이 있다? 네, 퇴행성 관절염. 22번 피부 건조증. 자, 피부 노인은 피부가 건조해진다 그랬죠? 어떻게 할까요? 자, 1번 모직물 안되고 면직물.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실내 온도는 20에서 23. 때를 자주 밀어 안되죠. 각질이 또 피부를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욕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1회.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정답. 네, 다시 한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다. 그럴 때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고요. 물기도 어떻게 닦는다? 톡톡 두드려 닦아야 됩니다. 물기도 두드려서 닦아줍니다. 23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면 뇌경색, 터지거나 그러면 뇌출혈. 자, 우리 이 두 개를 뇌졸중이라고 했죠. 자, 뇌졸중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엄청 많지만 한번 묽은 혈변, 이거는 설사에서 나오는 증상이고요. 수포, 이거는 대상포진. 관절 부위 통증,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 자, 몸의 균형 감각 상실. 정답은 4번입니다. 몸의 균형 감각 상실. 우리 뇌졸중에는 어지러움증과 운동실조증이 있었죠. 자, 어지러움과 운동실조증은 손해가 상했을 때 몸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뇌졸중의 증상은 뭐다? 몸의 균형 감각 상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뭐다? 어지러움증, 운동실조증. 어디가 상해서 그렇다? 손해. 24번 알츠하이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알츠하이머는 치매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거의 특징은 어떻다? 서서히 발병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치매를 또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치매는 초기는 혼자 살 수 있고 중기는 누가 도와줘야 된다. 말기는 아예 독립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요거 꼭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초기는 어떻다? 혼자 살 수 있다. 기억이 깜빡깜빡 된다. 중기는 혼자 살 수 없고 아주 엉뚱하다. 말기는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 반응이 없는 상태다. 1번,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본다? 아니죠.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초기에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번입니다. 자, 초기에는 장기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단기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언어적 의사소통은 초기에 가능하고요. 말기에는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아니고 초기에 과거에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내는 단계를 바로 초기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런 치매 문제가 나오면 요 그림, 제가 그린 그림 꼭 기억하셔서 초기는 혼자 살 수 있다. 어떻게 된다? 기억이 깜빡깜빡해진다. 중기는 혼자 살 수 없고 엉뚱하고 애매한 행동을 한다. 말기는 아예 반응이 없다. 요 세 가지 꼭꼭 기억해 주세요. 25번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숙면을 취한다. 자,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겠죠. 불면증이 있습니다. 2번 증상이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그랬죠. 4번, 3번 주변에 대한 관심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죠. 흥미를 잃고 관심이 없습니다. 4번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이거는 우울증 경향이나 노인의 특성이죠. 그러면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시 한번 우울증은 어떤 증상으로 온다? 우울증은 두통, 소화불량,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울증인데 웬 두통, 소화불량? 네, 우울증을 노인에게서는 특별히 특이 증상이 없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또는 잠이 안 온다 등등을 호소하면서 이런 신체적 증상으로 호소하기 때문에 우울증 인식을 잘 못하게 된다고 했죠. 자, 우리가 해서 노인들이 잠이 안 온다, 머리가 아프다 등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면 우울증인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6번 노화로 인한 뇌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자, 뇌분비계는 호르몬 관련된 호르몬의 기관계를 바로 뇌분비계라고 합니다. 자, 일단 뇌분비계도 다 거의 감소하는 증상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 나오는 것은 일단 지워주고 두 가지 중에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체 기능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증가를 지우고 감소 두 개를 가지고 고른다. 자, 여기서 1번 기초대사율. 대사라는 것은 일을 하는 거죠. 큰 일. 가만히 있어도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보통 콜레스테롤 나쁜 거죠. 이거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고지혈이 되는 경우가 노인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증가 지우고 차근차근 처음부터 읽어본다. 27번 식사를 도울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정답은 방광염입니다. 자,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것 간, 신, 심 이런 단어들은 무조건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고요. 폐도 부종이니까 이것도 제한해야 합니다. 보통 수분을 그럼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기관지, 염이라든가 염증에 관련된 질병들은 많이 먹고요. 고혈압, 또 당뇨, 그리고 협심증 이 세 가지 질병과 염증에 관련된 많은 질병들은 다 뭐한다? 수분을 충분히 먹는다. 28번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원한 콜라를 제공한다. 더 잠이 깨겠네요. 2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한다. 수면제는 장기간 복용하지 않습니다. 3번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 이것도 잠을 깨우고요.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으로 옮겨 주어야 한다. 맞죠? 4번 만약 같은 방에 코를 고는 대상자가 있으면 다른 방으로 옮겨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번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점점 집중하게 돼서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숙면을 돕는 방법은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9번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상비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정답은 해열 진통제입니다. 30번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흡연은 성기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오르가즘을 저하시킨다 그랬죠. 2번 후각과 미각은 떨어지겠죠. 3번 혈중 산소량도 감소합니다. 간접 흡연 시 폐활량,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과 같기 때문에 폐활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맞는 답은 5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31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기는 너무 쉽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매년 1회. 32번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가 있죠. 이것을 점검한대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회의는 자, 요 대상자를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어떻게 할지 서로 하는 회의죠.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타당성,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등을 회의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례 회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상자를 위한 회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대상자를 위한 회의는 사례 회의다. 33번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한 업무 보고 방식입니다. 복잡해요. 정확해야 돼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정답은 네, 서면 보고입니다. 급하고 가벼울 때는 구두 보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복잡하고 정확하고 자료 버전이 필요하면 서면 보고입니다. 34번 말기 암 환자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싶은가 봐요. 자, 말기 환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치료는 어떤 치료가 되는지. 원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치료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지만 제공되는 것이 있죠. 1번 모든 치료 중단 아니죠. 혈액투석은 연명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진통제 수분 계속 공급됩니다.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진통제 수분 말고 산소 그리고 영양액 이런 것은 이 네 가지는 제공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은 항암제 연명이고 5번 인공호흡기도 연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현장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하면 무엇은 할 수 있다? 진통제, 수분, 산소, 영양액입니다. 35번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자, 임종 적응 단계는 5단계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 이제 나도 지쳤어요.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자, 우리가 배웠던 지쳤어요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지쳤어요 하면 정답은 네, 수용입니다. 수용. 임종 적응 1단계에는 뭐라고 그랬죠?
부정이죠. 1단계 부정. 아니야.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니야, 왜? 하필 나야? 지금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러다가 3단계로 넘어가면 뭐뭐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3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차피 죽음이 임박해진다면 네 번째 말이 없다, 뭐 흥미가 없다, 이렇게 우울한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용 단계에 지쳤어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임종 5단계 아니야, 부정, 분노, 그리고 타협, 우울, 수용 이런 순서로 온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과 함께 따라 읽어보셨나요? 계속 하시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송이쌤 요양TV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해 숑숑, 암기 숑숑, 쪽집게 핵심 강의로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